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400불을 돌파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울프 리서치에서 테슬라에 관해서 피어 퍼폼의 등급과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핵심 AI 자율주행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핵심 동력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와 최근에 탱큐 보고서에 따라서 추정치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자, 2010년도에 추정치를 좀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의 호조가 됨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1.93달러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지만은 EPS가 1.6에서 1.89로 일단은 상향 조정했다는 것들. 2010년도, 2027년도 추정치는 2.14에서 1.27에서 2.04, 그러니까 1.89에서 2.04로 지금 이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됐던 이유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감가상각에는 이제 오펙스의 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컨센서스 2.46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 되고 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2.04라는 말은 2027년도에 곱하기 200배 하면은 400불대는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가격이 현재 가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테슬라 모델링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남은 기간을 내다보면은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변동 요인들은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서 자동차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느냐, 이런 추세가 되고 있느냐, 지금 좀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상하이라도 많이 팔리고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 2010년도 EPS의 추정치를 높이는 요인은 크레딧을 제외한 강력한 자동차 매출 총이익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15%, 16.7%로서 상향 조정됐다. 그래서 자동차 매출 일단은 잘 나와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테슬라는 2분기 동안에 이 부분에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들. 그래서 1분기 일회성 이익들 이런 것과 환율의 이득을 조정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자동차 매출의 총이익률은 17.5%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추정치인 15.2%보다는 훨씬 웃돌고, 4분기 17.9%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느 분기 대비해서 6만 대 감소한 인도량과 풀셀프 드라이빙의 선물 구매 옵션의 제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구하고도 이렇게 좋은 수치가 달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에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좋게 반응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보게 되면 인도량이 소폭 증가돼서 1만 5천 대 증가해서 169만 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분기 사상 최고의 주분량을 언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주가 상승의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강력한 가격들 이런 것들 2분기에 풀셀프 드라이빙의 평균 판매 가격이 있죠. ASP 이런 것들이 환율 제외 시에 차량당 2,000달러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을 제외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시장에서 성장 또한 이런 것들의 믹스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진이 좀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SP 평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다음 환율, 3분기까지 순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총이익 GP에서 4억 달러의 순도 훈풍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4분기 대비해서는 1억 달러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다음 풀셀프 드라이빙의 구독의 견고한 성장이 되고 있다. 1분기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전분기 대비 16%, 전년 대비해서 51%가 증가됐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2025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50%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가정한다. 170만 구독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6% 정도의 글로벌 침투율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풀셀프 드라이빙 환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격이 강력한 가격들, 그 다음 인도량이 소폭 증가된 요 네 가지가 핵심적인 요인이 되면서 하반기는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게리 블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테슬라만이 오직 일단 풀셀프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테슬라 황소들의 입장인데, 테슬라 신봉하는 사람들. 자, 근데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본다면은 여러 업체가 무인자율 주행 차량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구글과 바이두, 포니 이런 것들, 죽스라는 것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수년 동안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살아남겠지만은 여러 기업들도 함께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 2010년도 P/E에서가 216배에 좀 이르는 점은 좀 의문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다른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타고 있습니다. 또 만들고 있고.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한 회사가 유럽 최초의 상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자그레브 거리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굳이 테슬라만이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질 때는 아무래도 좀 주가 배수 자체가 이렇게 높게 받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게리 블랙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봐올 수 있는 것들이 트럭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견뎌온다고 좀 힘드신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2010년도 있죠. 요때가 2.05달러
$23.8달러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23.8% EPS 성장률입니다. 애뉴얼로 봤을 때, 폴캐스트로 봤을 때 2027년도가 2.54, 23%, 그다음 2018년도가 3.46, 36%, 2029년도가 7.74, 123%로서 많이 올라가죠. 지금부터 저기서 한 3배 정도는 뛰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 2년, 3년.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성장주라고 생각하시고 들고 가신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이때가 많이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일단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들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자, 단기적으로 좀 들고 갔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 플렉시블하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베타가 높기 때문에, 자, 주가 자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거기다가 뭐 2배까지 하게 되면은 베타가 훨씬 더 높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조금 일단 지금은 장기가 필요할 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월봉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월봉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뭐 주봉이나 일봉도 중요한데, 월봉이 더 중요합니다. 계속 저점은 일단 높아져 가고 있죠. 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높아져 가면서, 자, 요런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자, 상승의 추세가 되면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자, 채널의 하단 구간에 이렇게 맞으면서 주가가 반등되는 그런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런 라인대 있죠. 이렇게 올라갔던 라인대. 그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요런 라인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요번에 또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월봉에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폭이 있으니까, 자, 그런 폭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이때까지는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의 추세는 이제는 좀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락의 추세는 마쳤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달리고 있었죠. 주가는 달리고 있었는데 이런 하락 추세가 좀 한 4개월 연속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올라가서 다 터널에서의 조정 구간이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자, 그거 자체가 다 터널에서 맞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들고 갈 만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물론 배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배수를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올라갈 때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성장주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지수 있죠. 지수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고 있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수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달리지 않겠는가. 물론 400불이 지금 이제 완전히 돌파됐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가고 있다면은 주식은 다시금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꾸로져서 이렇게 내려올다면 우리가 조금 위험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금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스페이스X가 IPO를 앞두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제조 단지라든지 인공지능의 위성, 우주시설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서 진행 중인 고가의 프로젝트 목록이 다 추가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보면은 이런 투자가 맞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ROI가 이런 것들이 바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의 IPO 자체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지출의 자금 조달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테슬라와 함께 타르팹의 칩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 있고, 또한 이를 위해서 최소 550억 달러의 자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지금 이제 스페이스X에서 나오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가 대규모 기업 공개를 준비하면서 자본 투자 비용이 수십억 달러가 증가되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함께 개발 예정인 테라팹 칩 단지 이런 것들도 텍사스 프로젝트에 관한 지방 정부 공지에 따르게 되면은 프로젝트는 최소 550억 달러 정도 자본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켓 위성 인공지능 기업인 이 회사가 플로리다에 발사대를 건설하고 텍사스에 새로운 태양 전지의 공장을 짓는 등 우주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몇 년 안에 최대 100만 개의 AI 위성을 갖다가 저궤도에 배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사모펀드 투자회사의 총괄 파트너이자 미국 정부 우주 담당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계획된 지출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IPO와 관련해서 제출된 서류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가 지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계획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일단 자본을 지출할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XAI 있죠. 이런 기업 가치 역시도 $2,500로 평가되고 있는데, 자, 수요일에 XAI를 갖다 독립법인으로 해산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스페이스X가 자금을 지원하려는 일부 개발 사업은 아무래도 개발에 수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운영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난해 스페이스X의 지금 우주 관련 사업은 $160억 매출에 $80억의 조정 순이익을 창출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에 대해서 지금 스페이스X의 투자 계획에 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테라팹 건설 비용은 어떻게 분담될지 명확하진 않는데, 자,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대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의 1단계 건설을 주도할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연구 시설에 $30억 투자하겠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죠. 자, 먼저 일론 머스크의 XAI의 해체 발표 자체가 어떤 스페이스X IPO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회사인 XAI를 갖다 해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 놀라울 수 있겠지만 로켓 회사의 기록적인 IPO를 앞두고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 되지 않겠는가. 자, 나중에 테슬라하고 인수합병할 때도 자, 이런 식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스페이스X는 오픈AI, 엔트로피, 알파벳과 함께 인공지능의 패권을 놓고 경쟁할 그런 주체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에 IPO를 통해서 한 $750억까지는 자금이 조달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XAI는 별도 회사로 분리되어서 스페이스XAI, 즉 말해서 스페이스X의 AI 제품만으로 남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XAI와 엔트로피 간의 최근 계약 발표에 대한 다른 게시물에 대한 답변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제 스페이스X가 일단 주체가 될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XAI를 갖다 해산해야 될 법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테슬라 주식이 25%를 요구하는 대신에 AI 프로젝트를 갖다 테슬라 내부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공개적인 발언을 한 후에 XAI를 설립하면서 주주들을 매수한 거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핵심은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그 XAI 자체가 완전히 분사돼서 끝난 게 아니고 해체된 게 아니고, 인공지능은 아무래도 이게 핵심 중에 핵심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 기업 가치는 $4천억 달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항공우주 방위산업체로 평가받은 것이 1년 전이었죠. 자, 그런데 요번에 스페이스X가 AI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면서 기업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를 실현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AI하고 같이 맞물려져 간다. 그래서 뗄 수 없는 관계다. 말은 그렇게 폐쇄했다 하지만은 스페이스X의 지금 이제 진정한 가치는 AI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번 주에 스페이스X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엔트로픽과 더불어서 22만 개 이상의 공간에 걸쳐서 300메가와트 이상 용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 테네시주에 있는 스페이스X의 콜로세스 1 데이터 센터에서 칩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엔트로픽 역시도 클라우드 AI의 도구를 인기가 얻으면서 더 많은 컴퓨팅 용량이 필요해지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스페이스X 이런 데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주도 우주인데, 자, 그와 더불어서 AI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한 스페이스X에 마피아가 등장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대규모 IPO를 통해서 수많은 신생 기업들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스페이스X 직원과 졸업생들은 엄청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곧 있을 IPO를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해서 주변을 맴도는 소규모 스페이스X 기업들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직원과 투자자에게 상당한 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새로운 스타트업의 물결을 촉발할 수 있는데, 2002년에 설립된 스페이스X는 $2조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750 정도를 자금이 조달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 직원들은 아무래도 최소 150개 회사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서 $126억 자금을 유치하고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저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지난 20년 동안에 스페이스X는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상당한 양의 제한적 주식 단위 RSU라든지 인센티브 스톡옵션이라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권리가 확정되는 비저격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IPO라는 중요한 단계를 달성함에 따라서 직원들은 회사 주식을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또한 스페이스X의 전 직원 중에 일부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 회사인 렐러티브 스페이스의 가정용 배터리를 갖다 소유 운영하는 베이스 파워 같은 회사를 이미 설립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더 많은 일단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로켓랩하고 좀 다른 점이, 자, 이런 데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술력이 또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들이 또 더 많이 모이게 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또 많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